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린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매매 시장, 경매 시장, 분양 시장입니다. 최근 이 세 시장의 주요 주택 지표들이 일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쯤은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훈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점차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 그 전에 앞선 투자 전략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죠. 부동산 가이드에서 톡톡한 가이드라인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와 만나보기 전에 그 전에 참여 방법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전화 02-2356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도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SNK 자산관리의 이용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아주 알짜배기 정보들 풀어내 주실 거고요.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핫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그에 관련된 투자 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가자지구에 생기는 행복주택 경쟁률이 무려 3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행복주택 서류 작성을 공유하는 카페는 물론이고 스터디 모임까지 생겨나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스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행복주택의 아이너리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주택 관련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입사할 때 이력서, 자소서를 내는 것처럼 치열하게 이 경쟁 관련 사연들을 접수해야 되더라고요. 네네.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치열한 건지부터 좀 파악해 볼까요? 그렇죠. 워낙 이제 공급은 적은데 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쨌든 뭐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기업에 입사하기까지 엄청난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네. 다른 스펙을 챙겨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행복주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일단 주거 취약계층인데요. 뭐 젊은이들, 사회초년생, 또 예. 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정부에서 내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장점은요, 일단 주변 시세보다 한 2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또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3월에 가자지구 행복주택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네. 총 모집 포수가 36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17,000명을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약 한 45대 1이 예. 넘어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전용 면적 1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총 20세대를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약 6,078명이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경쟁률 따지면 한 303대 1이고요. 예. 더 놀라운 건 이것보다 좀 큰 면적이죠. 전용 한 29제곱미터 면적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으로 약 2,012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면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순위는 그 주변 지역이죠. 그러니까 마포구라든지 서대문구에 직장을 다닌다거나 네.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되겠고요. 인근에 사는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가 뭐 서울 전 지역인데 예. 경쟁률을 보아하니 2순위까지 돌아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복주택이 이제 지어지는 곳, 그곳 위주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또 주택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많으신 분일수록 좀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펙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의 연봉이라든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 뭐 청약 통장 납입 횟수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미리 평가를 받는 거죠. 이 정도 스펙이면 내가 과연 당첨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 청년 주택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이라든지 서초, 용산, 구로 전국 한 22곳에요. 한 1만 3천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 원래는 14만 가구였는데 만 가구 더 늘려서 15만 가구로 좀 확대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는 현재 더 많은 정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요. 예. 또 이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행복주택 물량도 많이 좀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뉴스테이처럼 민간을 좀 참여시켜서 끌어들인다면은 좀 더 이 청년 주거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 주변 시세보다 집값이 많이 저렴한 뿐더러 그리고 최장 10년 동안 큰 변동률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에 관련된 얘기 오늘 나눠봤고요. 이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풀어볼 수 있는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그리고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풀어주실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6번 전화 열려 있고요. 02545-7988번 문자로도 동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예. 시형 아파트 25평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전세 줬고요. 네. 앞으로 매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세 임대를 놓고 계시는 25평 아파트의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전세 만기가 언제쯤 돌아오나요? 전세 만기가 이제 3년 전에 매수를 해서 네. 전세 놓고 예. 만기는 내년쯤 보고 계시고 한 분한테 예. 계속 임대를 놓고 계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만기 시점을 도래해서 언제쯤 매도하면 좋은지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잡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년 전쯤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매수는 3년 전에 3억 5천에 했고요. 현재 시세는 좀 알고 계시고요? 부동산 알아보니까 4억 5천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 많이 올랐네요. 그죠? 혹시 전세는 네. 얼마에 놓고 계세요? 전세는 3억 4천이요. 그러시구나.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매도 시기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네. 당분간 좀 보유를 하시고 매도 시기 이제 차후에 좀 잡아보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이 성산 시형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예, 지금 예. 바로 이제 월드컵 경기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요. 일단 뭐 한강하고도 가깝고 주변에 보니까 공원도 엄청 많죠. 월드컵 공원들이 많이 옆에 있고 또 주변으로 뭐가 있냐 상암 DMC도 있고요. 또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역하고. 네.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뭐 6호선, 공항선, 또 경유선 3개가 다니기 때문에 교통도 꽤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좋은데요. 이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죠.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쵸? 86년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노려볼 게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원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됨에 따라서 이 아파트 또한 곧 재건축의 효과를 많이 누려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 주변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뭐 가재울 뉴타운도 굉장히 조성이 잘 됐죠. 그래서 뭐 DMC 같은 레미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폭을 보였고요. 또 위로 보시면 뭐 수색역이 이제 또 뉴타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뭐 상암동 2-1구역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 단지 바로 옆으로 또 롯데 복합 쇼핑몰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개발 호재들로 봤을 때 그 호재를 받고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편인데요. 네. 어쨌든 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없어요. 이 앞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다 2000년대 초반에 조성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 지역에선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그럼 이제 이 아파트만 따로 봐서 이제 재건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아파트는 한강을 조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고층으로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그리고 지금은 중층 아파트잖아요. 한 14층, 15층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지역이 보시면 알겠지만 3종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면에서도 사업성이 좋게 평가받아서 더 높게, 더 많이, 또 넓게 그렇게 질 수 있는 아주 사업성은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를 노리셔야 되는데요. 일단 재건축이 그렇습니다.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고 안전진단이 내년이나 이렇게 시행이 되고 또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조합 설비 인가라든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단기간에 그런 재건축에 대한 효과를 받기가 이제 지금은 받은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금 소폭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도요, 요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재건축 바람이 불 때 시세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예. 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때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매도 타이밍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수년 전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은 거둔 셈이고요. 이 재건축 기대감까지 불러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면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의 또 추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재건축 얘기가 동네에 돌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와 함께 전화 상담 이어가 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 아파트 혹시 구매 좀 문의하려고요. 아, 매수 문의하시려고요? 네네. 혹시 마음에 드신 아파트 있으신가요? 예, 예. 부평에 살고 있는데, 예, 부평 LH라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부평에 있는 부평 LH요. LH 아파트요. 몇 평대 보고 계신가요? 지금 한 25평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25평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좋은 아파트인지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부평 안에 LH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이제 부평 LH 옆에 있는 한국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 부평 LH라는 거 혹시 그 부평역 근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예, 그럼 제가 지금 혹시 한국 아파트는 어떻게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월세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천에 70 월세로 거주 중이에요. 아, 월세로 거주 중이시고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재 거주하는 저 근처로 알아보고 계신 거죠? 네. 네네. 예, 예. 혹시 딴 곳으로 이주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지금 이제 제출을 알아봐야 되는데, 네. 딴 군데 저 부천에 있는 경남 안어스빌도 지금 같이 좀 고려 중이거든요. 예, 부천 쪽도 좀 한번 생각해 비슷한 보시고요. 금액대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주하신 아파트, 여기 한국 아파트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월세 70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부평 LH 2단지 아파트로 이제 거주를 생각하셨는데, 혹시 이거 매수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작년 정도에 한번 월세로 전환되고서 고려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요. 아, 그렇죠. 타이밍을 좀 놓치셨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부평 LH 2단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살기는 좋죠. 뒤에 바로 산이 있고 공기가 굉장히 좋은 데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처음 분양가보다 한 적게는 3천, 많게는 4천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전세 대출이 제한이 되면서 조금 이제 가격의 변동이 크게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기는 좋은데 교통은 꼭 좋은 곳은 아니죠. 역하고도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고요. 예. 이제 같은 지역에 혹시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뭐 있냐면은 여기 부계역 바로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처음 분양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대형이 많고 이제 소형은 몇 개 없었는데 여전히 중대형은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도 25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역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한 3억 3천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천 같은 지역 내에서는 요 북의 푸르지오랑 요 부평 LH를 이제 비교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부천에 위치한 건데요. 부천에 위치한 경남 안어스빌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지금 네. 이제 그 부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상동, 중동, 신도시가 굉장히 개발이 잘 된 곳입니다. 그러다고 7호선이 지나면서부터는 좀 가격 상승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근데 아무래도 이 7호선 라인 쪽으로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뭐 30평 이상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그 밑에 있는 이제 한 25평대 아파트, 이 경남 아너스빌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 부천 지역 같은 것도 좋습니다. 뭐 옆에 공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홈플러스라든지 터미널도 위치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10년이 지났고요. LH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 3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거주하시려고 생각하실 때 나는 정말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공기 좋은 데 살고 싶다. 그럼 LH 아파트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요즘 인천 지역의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주거 이동이 뭐 청라나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이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생활 인프라, 거기다 7호선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경남 아너스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물론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대출 활용하실 수 있다면은 기왕이면은 좀 부천으로 들어오셔서 경남 아너스빌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 아너스빌이 조금 더 역세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에 있고 아무래도 부천이 인천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잘 들으셨죠? 부천이 부평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역세권 아파트를 구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 대출 조금 더 하셔서 이왕이면 투자 전망이 좋은 곳으로 가서 실거주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매수도 좋고요, 매도도 좋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된 정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들어서 수화기 들어서 전화 걸어주시죠. 계속해서 문자로도 많은 사연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올게요. 네, 휴대폰 끝자리 910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광명시에 생기는 광명역 태영 대시양 아파트 24평형을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투자 목적이신지 실거주 목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떤가요? 요즘 광명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네. 이 광명역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이제 광명이라는 곳을 한번 지도로 살펴보면은요, 일단 광명역 KTX가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뭐 코스트코라든지 또 위에 이케아가 새로 들어오면서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말이 되면 차가 엄청 막힐 정도로 많은데 이 역 주변으로 어쨌든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제 차례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뭐 바로 옆에 광명파크, 이게 제일 먼저 분양이 됐고요. 예.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뒤에 뭐 옆에 호반 베르디움이라든지 밑에 푸르지오까지 분양이 다 됐는데 이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이제 매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뭐 7월에 처음 입주 예정인데 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크 자이 같은 경우가 분양가는 4억 2천이었는데요. 현재 이렇게 매매가를 이렇게 매매되는 가격을 보면 한 4억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한 6천만 원 정도 붙었다고 보면 예. 되고요. 그 밑에 뭐 푸르지오라든지 호반 베르디움도 보통 한 3천에서 4천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이 광명 역세권보다 더 효과를 많이 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위에 위치한 광명 역세권 휴먼단지 아파트들이에요. 이 아파트들이 이 광명 역세권에 몰려오는 투자 수요보다 더 오히려 1억 이상 호가 더 오른 가격으로 현재 예.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학교들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광명역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KTX랑 1호선만 진행하는데요. 앞으로 신안산선 광명역도 통과할 예정이고요. 또 차후에 뭐 월곶 판교선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심공항 터미널도 광명역 안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죠.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광명역 주변으로 의료, 디자인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투자자들 또 그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인데요. 네. 한 가지 약점을 꽂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이 주변으로 보시면 학교가 거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2017년부터 입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요 주변에 학교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단지가 왜 1억 이상이 올랐느냐? 바로 요 학교 수요 때문입니다. 학교가 또 거기만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입주하시더라도 학교는 당분간은 조금 이제 원거리 통학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광명 역세권에 학교가 들어온다 해도 총 들어올 가구 한 5,600가구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요 초등학교 한두 개로 소화할 수가 있느냐. 그 약점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지금 들어간다면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학교 짓지 않을까요? 그죠. 학교를 짓긴 하는데 네. 좀 이제 그 가구 수에 비해서 학교가 좀 적다는 얘기죠. 네, 시간도 또 언제까지 그렇죠. 걸릴지 시간도 좀 걸릴지 모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시기에 태영 대시양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태영 대시양이 아마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예. 처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고 더 이상 공급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파크나 처음에 뭐 푸르지오 같은 걸 놓쳤던 분들이 이 태영 대시양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그 중에 한 분일 예, 수도 그렇겠죠.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것도 오를 것 같다. 그렇죠. 이 아파트가 이미 이제 분양가에 그 네. 프리미엄이 포함돼서 좀 분양가가 높은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광명역으로 계속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어쨌든 이 광명역 주변으로 이 아파트들이 좀 시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으신다면 전망은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받으신 후에 나중에 뭐 거주를 하실지 아니면은 뭐 매도하실지 그런 계획이 서실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또 그 매도 타이밍과 매도 전략도 다시 한번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분양권을 매수해 봐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죠.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참 밝으신데요. 오늘 어떤 네. 고민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상담해 드릴까요? 네, 강서구 방화동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빌라 주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방화동이고요. 예. 612-142번지인데요. 142번지. 대략 네. 대지 평형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평수가 22평이에요. 22평이고 현재 여기 임대 놓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임대 금액 좀 알 수 있을까요? 임대 금액이 아직 계산하기 어려우시거나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 타이밍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집 저희도 주인인 한- 만큼 네.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직 임대금을 기억 못 하시나 봐요. 네, 역시 집주인분이라서 목소리가 밝으셨어요. 네, 여기 그 지금 지도를 보시면 요 지역 같은데요. 예. 혹시 그 빌라가 지어진 지가 오래됐나요? 네, 한 10년 정도 됐어요. 노후가 꽤 10년 정도요. 됐겠네요. 그렇죠. 좀 오래됐는데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예, 네.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지도랑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아파트가 빌라가 위치는 굉장히 좋죠. 역하고도 네. 가깝고 옆에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네. 네. 이 지역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위에 위치한 방화 뉴타운입니다. 네. 이 방화 뉴타운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9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 방화 뉴타운 내에 뭐 1구역이라든지 여기 4구역 또 밑에 이제 7구역이라든지 8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 네. 예, 여기 3구역이라든지 여기 4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네. 굉장히 빠르지가 않고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그 뉴타운 개발이라는 게 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그래서 매도를 드리란 얘기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해제 지역이 많아지면서 요 갖고 계시는 빌라 주변으로 신축 빌라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조성이 네. 잘 돼서 이 뉴타운의 아파트가 조성이 잘 됐다. 그러면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방화 뉴타운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와서 이 지어진 지 10년 된 빌라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 신축 빌라들이 워낙 잘 지어지고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뭐 편의시설 이런 게 워낙 잘 갖춰졌기 때문에 예. 신축 빌라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매도 타임을 잡아보시고요. 혹시 뭐 전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세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 그거보다 좀 빨리 네.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빨리 매도하셔서 뭐 다른 지역 근처라든지 좀 다른 지역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신축 빌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추후적인 이동 투자 고민하신다면 이용규 본부장님의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용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02545-7988번으로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30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역시나 전화로 상담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02-2077-6391번으로 고민 없이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매물에 대한 안내 톡톡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 정보 만나보기 전에 두 분의 추천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준 팀장님, 오늘 매물 간략하게 추천은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내다보이고 또 여의도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한강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아직까지 또 내부 평수가 20평 이제 실제 이제 분양 면적으로 따질 경우에 20평이 넘어가고 아파트 면적으로 따질 경우 25평형에서 28평형의 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 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면서도 향후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직접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마포구의 용강동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건물이 완성이 되어 있고 2월부터 현재 입주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세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바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기 때문에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마포구 용강동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준 팀장이 준비하신 매물은 한강과 관련이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정영근 이사는 이번 주에 두 가지 매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일단 올해 강남 전년도 하반기부터 계속적인 강남 호재가 강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이제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동대로 주변의 지하화까지 예정이 되면서 이제 강남과 그리고 그 송파구 지역 일대까지 국제기류 복합지구 영향 아래에 있는 곳이 가장 이슈가 뜨겁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핵심 지역인 9호선 라인이 또 깔리게 되는 바로 석촌역,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에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의 기대감이 굉장히 좋고 실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두 번째 추천할 추천 매물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벨트 라인이 많습니다. 업무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임대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높고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강변 역세권의 프로젝트인 지형 망원 1동에 있는 매물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영근 이사는 호재가 강한 지역의 매물을 선점해 오셨습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신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올해 6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1,9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앞서서 추천 포인트에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만큼 송파하면 정말 굵직한 호재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 입지 여건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송파구 일대 이제 입지를 보시자면 밸런스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군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업무 지역 그리고 차후에 개발되는 개발 호재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입니다. 본 매물이 속한 지역은 이제 현재 8호선이 지나고 있는 석촌 역세권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송파구 일대 가장 중심 심장부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석촌 역세권 주변입니다. 일단 인구수가 풍부하고요. 생활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 시장도 매우 완벽한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이곳에 교통 보시게 되면 이제 올림픽대로도 굉장히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강북 쪽으로도 강변북로까지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교통 편의 시설이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또 이 지역 뭐니 해서 자연 친화 요소들이 굉장히 충분하죠. 상위로 가면 이제 한강이 있고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시설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측에 또 올림픽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분하게 있고요. 학군 또한 여러 가지 단지 내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중고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까지 완벽히 갖춘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후에 이제 롯데타워가 생기면은 생활 인프라가 더욱더 우수해지고 거기에 예. 따라서 여러 종사자 인구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은 거의 뭐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지역이 바로 석촌 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석촌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서 상담 때 해드린 것만큼 학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거 알 수 있으시겠죠. 학군도 잘 구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이제 굵직한 개발 호재를 하나씩 풀어주시죠. 예, 송파구 일대 하면은 이제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 일컫는 지역이죠. 여러 가지 위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호재는 제1롯데타워를 먼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고 업무동까지 오픈이 되게 되면은 일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2만 3천 명 정도의 종사자를 낳는 그런 굵직한 호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타워가 되는 123층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상주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석촌 역세권 위에 이제 잠실 역세권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잠실 역세권 상단에는 아파트로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곳이 30평대 기준에서 거의 10억대이기 때문에 20, 30대 층이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 공간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석촌 역세권 중심으로 돼 있는 네블락 석촌동과 송파동이 가장 배후 주거지로 유망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본 매물 지역은 9호선 라인이 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운동 경기장까지 2단계가 완공이 됐고 2018년 정도에 3단계가 개통이 됩니다. 지금 4단계까지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서부터 강동까지 완벽한 골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9호선의 또 연장에 따른 호재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석촌 역세권 같은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급행 노선이 설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에도 생활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 있는데요. 9호선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의 상권이 다시 한번 또 개발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계속적인 상가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호선 라인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도 유통단지 개발이라던가 가락시형 현대화 사업 그리고 시형 아파트 재건축과 그리고 문정 법조타운까지 여러 가지 굵직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송파구에 투자를 보실 때 상단부터 하단까지 있는데 문정과 그 하단에 송파위에 접한 지역보다는 상단에 있는 롯데타워를 중심으로 보셔야지만이 임대차 수요 시장 충분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노릴 수 있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개발 호재나 입지 여건은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기 좋은지 건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제 준공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소개해 네. 주실까요? 네, 본 매물 가장 중요한 값어치 퀄리티도 중요하겠죠. 건물의 내외장재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본 매물이 6월에서 7월 정도 완공 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 마무리 단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은 정남향의 매물이고요. 그리고 바로 밖에 주변에 신축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층수가 낮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건물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매우 뛰어납니다. 석촌역에서부터 이제 한양 1층 아파트까지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CCTV까지 완벽히 갖추고 엘리베이터도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바로 살펴봐 주시죠. 예, 본 매물의 매가 굉장히 좀 저렴한 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송파구 일대 보시면은 괜찮은 매물들 보면 거의 3억대가 넘어가는데 네. 본 매물은 2억 7,900, 2억 8천이 안 되는 금액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가 예상을 해볼 때 2억 5, 6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면 1,900 정도의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지녔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3천 보증금에 월 90에서 100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약 8에서 9% 정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송파구 일대 호재들이 겹치는 시점이 2020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호선이 연장이 되고 롯데타워 완공해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국제복합지구까지 계속적인 재개발이 됐을 때 본 매물의 값어치는 바로 실현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 5년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는 그런 매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짧게는 4년까지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유의사항 체크해 주시죠.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송파구에 호재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상단에 있는 잠실동부터 방이동에 이어지는 10개 블락이 잠실, 롯데타워와 국제복합지구 수혜를 받는 임대차 수요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속천 역세권은 9호선 라인이니까요. 반드시 주목해서 본 매물 보시고 이미 분양가가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억을 네. 넘어선 매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토지 매입이 된 완공 시점에 있는 본 매물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 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원준 팀장님이 준비하신 매물 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죠. 네, 이어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마포역 부부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이네요.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투자금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용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까 한강을 키포인트로 잡아주신 만큼 용강동의 입지 여건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마포대교 바로 건너와서 네.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마포역, 그러니까 마포 중심 업무지구,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서 있는 곳에서 걸어서 한 이제 700m 정도, 도보 7, 8분 정도 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그곳에 위치해 있는 지금 현재 완공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포역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이제 직장인이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층 바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가족층의 수요층 노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시설들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까지도 마포대교 이용해서 이제 차량 이용해서 7분, 걸어서는 3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이제 출퇴근하시는 그러한 수요자도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마포대교와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층에서 좀 바라볼 경우에는 여의도에 있는 다양한 높은 건물들 그리고 4층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국회의사당까지 보일 정도로 한강 조망권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는데요. 자, 특히 남쪽 그러니까 남양 쪽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앞쪽에는 가리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바로 여의도가 내려다 보이고 또 아래쪽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또 다양한 꽃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곳과는 다른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포 중심 업무지구와 공덕 글로벌 업무지구에 출퇴근하시는 그런 수요층들이 주 수요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런 곳에 있는 앞으로 또 이제 그 수요자층과 앞으로 마포에서 일어날 다양한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업무지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층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강변 바로 앞입니다. 한강변 개발 계획 시 바로 가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있고요. 자, 지금 이 매물 위치 주변으로 다양한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자,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장기적 투자 시 매도 포인트는 바로 재개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나 여의도 권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 직주 근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 매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다양한이라는 어휘를 쓰실 만큼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이 지역에 또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상당히 연예계 종사자분들도 네.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요. 자, 그분들이 어떤 점을 보고 이것을 이제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했는지 알아볼 텐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마포구 전체에 있는 개발 호재 중에서 한 곳은 바로 합정동, 홍대 쪽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곳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광의 중심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이제 그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지금 소개드릴 이곳 마포역, 그러니까 마포구에서도 이제 동쪽에 있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마포역과 공동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 지구들이 현재 들어서 있고 보다 더 커질 예정입니다. 자, 이곳 바로 옆쪽에는 또 용산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이곳 공동역과 마포역 일대 보다 더 커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서울 2030 플랜 같은 경우에도 이곳 마포를 또 중심으로 해서 또 개발들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만큼 서울 2030 플랜과 한강변 개발 계획, 이 다양한 개발 계획들만 보더라도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좀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아직 마포구 전역 중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고요. 자, 숨어 있는 동네입니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향후 보다 더 큰 개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이외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당인리 발전소의 지하 사업을 비롯해서 향후 이제 특정 개발 진흥 지구 등 앞으로 다양하게 마포권을 어떻게든 발전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세대 주택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개방감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은 한강 조망이 또 가능하다라고요. 건물적인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미 건물은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네. 현재 2개 동, A동과 B동 2개 동이 넓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또 바로 앞쪽에도 도로가 있겠는데요. 그 도로 같은 경우 이제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보다 더 넓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도 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특히 남향 쪽 같은 경우를 가장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앞에는 꽃나무들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CCTV와 엘리베이터, 다양한 편의 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겠고요. 또한 시스템 에어컨과 브랜드 내장재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간 되실 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저 김원준 팀장을 찾아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날짜를 잡고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3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투자하실 경우에 2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향에 따라서 또한 이제 한강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층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억 초반부터 3억 2천, 3억 3천, 3억 4천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떠한 건물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유의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죠. 네, 이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마포 먹자골목 바로 뒤쪽입니다. 자, 또 한강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출퇴근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면서 투자하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외관도 트렌디하죠. 이렇게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마지막 매물은 다시 한번 정영근 이사께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도보 6분 거리고요. 2016년 6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2억 4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대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가격 듣고 좀 놀랐습니다. 실제 투자금의 1,000만 원의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 있다라니 궁금해지는데 그 궁금증 뒤로 하고 먼저 입지 여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면 굉장히 많죠. 주목해서 이 매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의 가장 중요한 입지 포인트는 한강변이라는 프리미엄이 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한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생활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지 가치가 있고요. 망원 역세권에서 도보로 약 6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망원 역세권이 6호선 라인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망원역의 바로 앞에 있는 매물들도 있겠지만 6호선 라인의 이용객 수를 봤을 때는 주변에 내 돈을 적게 들여서 투자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지역은 유도정비구역으로서 망원 1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쪽에 취할수록 여러분들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 여기에는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뭐 있어봤자 나홀로 아파트 뭐 한두 동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유도정비 구역으로 잡았었고요. 성수동 일대와 그리고 합정과 망원동 일대가 그나마 그 높은 빌딩이 없고 지주 작업이 편리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 역세권의 최후보 1순위 후보 지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변과 가깝기 때문에 강변북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북로를 이용을 해서 사통팔달 교통망이 아주 잘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여의도권과의 진입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위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상암 DMC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암 DMC 주택수가 굉장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망원과 합정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가 높고요. 전세가율이 90% 육박하기 때문에 마포구 일대는 월세든 전세든 매우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놀란 그 금액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접근도 가능하다. 그래서 1,000만 원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개발 호재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도 개발 호재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이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유도정비 지역, 과거에 한강 르네상스 개발의 1순위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때 2008년 당시 피크를 찍고 다시 가격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합정 지역 같은 때 보시면은 분양가나 여러 가지 땅값, 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강변을 잘 찾아보시고 마포구 있잖아요. 망원 1동 지역 잘 찾아보시면은 본 매물과 같은 좋은 지역, 위치적 장점을 지닌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역세권 자체적인 플랜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강에서 가깝기 때문에 한강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 요소가 다분한 지역이고 바로 이제 올림픽대교가 그 월드컵 대교가 202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월드컵 대교가 생기면은 이제 상암 DMC까지 일직선으로 생기는 유통 라인이 건설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망원 2동과 1동이 또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원 역세권 주변으로요. 그리고 합정 균형 발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정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망원 역세권 주변으로는 아직 개발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 개발 가치가 충분히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망원 2동이나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는 약간 고려하기가 힘든 지역이고요. 본 지역 망원 1동과 그리고 합정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 지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암 DMC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상암 DMC도 개발이 약 이제 80, 90% 완료가 됐죠. 아직 몇 군데가 더 남았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면은 20, 30대 종사자들이 이제 풀로 피크로 차기 때문에 지금 거기 주변에 보시면 올드컵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대다수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가 살 수 있는 주택 그리고 수익형 매물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본 매물 망원동 주변과 합정동까지 내려오는 임대 수요를 또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에 이제 당일 발전소가 있죠. 당일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홍대가 있죠. 홍대가 이제 민자 역사 개발해서 호텔이 또 지어지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제 당일 발전소가 지하가 되면서 문화 복합 시설로 계속 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합정 망원 지역은 마포구의 업무 거점이기 때문에 거점부터 개발이 되고 나머지가 개발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보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고 건물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소액 접근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이게 가격이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분양가가 2억 4천이고요. 전세가 예상이 2억 3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도 3천 보증 후에 월 80 정도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약 7에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강변에 있고 본 매물 자체 실 전용 사이즈가 14평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넓은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 일부 호수는 한강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역세권 프리미엄에 또 한 발짝 다가서는 매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도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 설명도 해주시죠. 예, 본 매물 중요한 점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실내부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14평이 조금 넘는 사이즈고요. 투룸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방과 거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도로도 8m 도로, 넓은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시민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안에는 이제 냉장고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풀로 채워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대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도 아니고 그리고 완벽히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주방도 주방과 그리고 거실이 2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거실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고요. 필로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도 완벽히 갖추고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적인 모습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1,000만 원이라도 전세를 활용한 1,000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체크해 주시죠. 예, 본 매물 주변 망원 1동이냐 2동이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마포구에 투자를 하려면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선 6호선이지 않습니까? 노선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따라서 가까이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렴한 매물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또 다시 한번 와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 의견입니다. 직접 가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과 관련된 문의사항 02-2077-6391번 열어두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접수해 보시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